자, 이번에는 KS 아이디어 이근상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고요. 작은 브랜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마지막 발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조금 아까 일찍 와서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저를 제일 마지막에 놓은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제일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앞에 것들은 지금 글로벌 이커머스 하시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공부 많이 했는데 당장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실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작은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얘기를 25분 안에 제가 전달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즈니스를 해가시면서 이거는 먼 길을 가실 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뭔가 브랜드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늘 이 시간을 조금 기억하셔서 제가 그냥 입구까지만 데려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입구로 다시 길을 잃었을 때 입구로 다시 돌아와서 아, 그때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란 무엇인가 이 얘기만 해도 제가 한 두세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브랜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브랜드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져 왔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네이버 찾아보면 브랜드 어원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BRAND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옛날에 북유럽 쪽에 쓰던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burn이라는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내 말이나 소가 남의 말하고 소하고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낙인을 찍잖아요. 이게 사실 브랜드 시작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가 소비재 중심의 이런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올 때 우리 이런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곰표, 말표, 기차표. 뭐 그게 사실은 곰, 말, 기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내 거하고 남의 거하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나는 무궁화표를 할 테니까 당신은 예쁜이 표를 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브랜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이런 단계를 좀 벗어나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1980년대 또는 90년대까지는 미국에 있는 알 리스하고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다가 포지셔닝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이 브랜드가 이제 이때부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1980년대, 90년대가 마케팅과 광고의 전성기였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머릿속에다가 어디다가 내 브랜드 위를 갖다 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초창기에 단순하게 내 제품에다가 낙인 하나 찍어서 내 거는 말표 할래, 곰표 할래, 범표 할래 이렇게만 하던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켓 진입자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르쳐 준 거냐면 브랜드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름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것이냐라는 이 문제다라고 이론을 주창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게 한 1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마케팅에서 아주 널리 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은 사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콜라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큰 소셜 아젠다였잖아요. 무슨 콜라를 먹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카콜라의 마켓이요 75% 부동의 마켓이요. 그 다음에 펩시콜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25%를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펩시콜라가 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은 제품만의 싸움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얘기인데 좀 짧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펩시콜라가
맛을 개선해 가지고 코카콜라와의 블라인드 테이스트 테스트에서 뭐 10명 하면 9대 1 정도의 압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니지먼트에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사람들이 사가는 건 결국 제품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식이구나를 깨달았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카콜라는 아버지 세대의 올드 브랜드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버리자. 그러면 펩시콜라가 뭐가 되냐면 초이스 오브 뉴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이렇게 되면서 마켓쇼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마침 1990년대 초반쯤인가 그때 미국에 조금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미국에서는 파란 캔을 들고 있으면 신세대였고 빨간 캔을 들고 있으면 꼰대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거가 뭐야?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들 보면 볼보,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볼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안전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펩시콜라는 신세대 콜라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구획선을 그어서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미 마켓이요, 내가 전체 다 못 먹을 거 아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지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사실 이 인테그리티를 한 단어로 설명하시긴 썩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게 총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진정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브랜드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가 되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과 조직과 모든 것들이 다 그 방향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브랜드의 변화를 보여준 브랜드가 애플이죠.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1997년에 다시 애플로 복귀해서 애플을 자기가 되살리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내뱉었던 그 도구마가 뭐냐면 Think Different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회사 내에 사훈이라든지 또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명시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테그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Think Different가 단순하게 미사역으로 되게 멋진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광고도 만들었어요. 1997년에 Think Different라는 광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봐도 이 친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광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을 Think Different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4년 만에 이런 제품이 나오죠. 지금은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제품이지만 2001년에 그 첫 번째로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Think Different는 말로 한 게 아니라 Listen Different라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딱 10년 걸렸습니다. 딱 10년 만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블루 스크린 앞에 서서 그 얘기하죠. A phone, a music, and internet. 이 세 개가 합친 이 물건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Think Different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 커머스, 물건을 팔고 뭐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팔아야죠. 우리가 현실에서의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를 우리가 대증적으로, 즉자적으로 해결하긴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7년서부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해왔던 결과가 많은 제품들로 나왔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인터브랜드사라는 데서 매년 전 세계 글로벌 100 브랜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은 뭐 10몇 년째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나는 Think Different라는 걸 가지고 이 브랜드를 몰고 갈 거야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제품, 서비스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인테그리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커머스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겠다, 매출이 얼마 되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정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팔고 내가 엑시트 하려고 그러면 나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나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 브랜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뭔가가 제가 저한테 답을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렇죠? 아마도 제가 여기서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 80%가 이 브랜드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물론 매출,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이키가 글로벌리 조금 많은 문제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듣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어쨌든 브랜드 측면에서는 뭐 넘버원 브랜드인 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이걸 만들었냐라는 거죠. 물론 제품력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를 만든 필 라이츠라는 사람이 1970년대 말서부터 이 제품을 만들면서 물론 제품 잘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패블리스 컴퍼니, 즉 공장이 없는 브랜드죠. 자기는 아이디어만 내는 거예요.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컨셉만 만들어서 광고만 하는 거예요. 제품은 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 브랜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를 떠올리셨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 뭐 이 브랜드 가치가 지금 한 9위 정도 되고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Just do it. 이거 하나로 그냥 여러분들이 가슴에다가 이 스우시라는 저거 별거 아니고 저것도 대학생이 500불 받고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저게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저 캠페인이 1987년서부터 했는데 나이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라는 걸 가지고 Just Do It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자동차 하면 조금 여기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거 볼보라는 자동차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볼보가 안전이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아까 제가 포지셔닝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볼보가 저렇게 마케팅을 하던 시절에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라고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벤츠를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라는 포지셔닝에는 벤츠가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BMW가 거기는 그럼 내가 안 되겠고 나는 뭘 해야 되겠냐면 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어. BMW가 원래 항공기 엔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The Ultimate Driving Machine, 나는 궁극적인 주행 기계라는 그 카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다른 포지셔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웨덴에 적을 두고 있는 사실은 명함을 못 내밀 만한 볼보가 나 뭐 하지? 했는데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3점식 안전벨트 세 군데가 체결되는 이 벨트를 제일 먼저 개발했고 그리고 모양도 되게 못생겼고 안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자동차로 우리를 포지셔닝 하자고 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보가 갈 길을 잃은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차 순위에서 다시 볼보가 3위로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볼보 마케팅 팀하고 뭐 얘기를 해보고 어디 찾아봐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정말로 볼보란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이 반전이 일어났던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2017년에 JTBC에서 효린의 민박에 PPL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PPL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상순하고 이효리 찬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차의 생김새와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물론 볼보는 지금 중국에 팔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는 이걸 쓰고 있어요. 스웨덴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도회적이지 않은 조금 킴포크적인
뭐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캠핑 많이 다니고 자연으로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볼보가 되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된다라는 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인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광고인께 브랜드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네스트, 새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게 인테그리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새집을 멀리서 보면 지금 보시면 저런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안에 나뭇가지, 자기 분비물, 침, 뭐 해조류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이걸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의 아까 마치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를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내가 광고를 하건 제품을 만들건 내가 홍보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건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건 이런 것들이 마치 저렇게 새가 새집을 짓듯이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다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브랜드가 처음에 뭐 표식이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다, 인테그리티다, 뭐 다 좋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브랜드 하나를 딱 댔을 때, 나 그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싱글 마인디드 퍼셉션을 만드는 거가 바로 브랜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하루하루 매출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는 썩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닐 거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지금도 대기업 큰 브랜드들하고 많이 일을 하지만 이런 얘기에 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만 하다 보면은 늘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한 방향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또는 그것 말고도 다른 길에서 보이는 유혹의 요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한번 원칙을 깨고 일로 가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브랜딩에 성공한 브랜드들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 마인드된 퍼셉션을 만드는 거가 바로 브랜딩이다. 자, 그러면 작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해라는 앱을 아마 여자분들은 조금 젊은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6만 개 이상의 화장품 그 800만 개 리뷰가 뭐 들어가 있던 제가 직접 세보진 않고 저도 이거 다 자료에서 그냥 구글링해서 찾은 자료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광고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태평양, 주다낙, 그 다음에 피어리스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초이스가 없죠. 근데 저 화해란 앱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사러 올리브영 앞에 들어갈 때 화해라는 앱을 키는 거죠. 핸드크림 사야 되는데, 선블럭 사야 되는데 뭘 사는 게 요즘 제일 좋을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작은 브랜드 시대가 됐다는 아주 극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첫 번째는 소비 시장이 세분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비자들의 취향 이런 것들이 파편화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빠른 거, 안 빠른 거, 안전한 거, 안전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뉘던 것이 점점 소비자들이 똑똑해지잖아요. 소비 지능이 고도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는 조금 더 이런 걸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3개 브랜드가 시장을 나눠 먹을 때는 33% 가지면은 평균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맥주도 똑같잖아요. 제가 맥주 광고 처음 시작할 때 맥주 브랜드 2개였어요. 오비하고 크라운하고. 근데 지금 편의점 가면 맥주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만약에 100개라고만 쳐도 마켓시어 1%만 가져도 성공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즉 크기와 속도로 성장하던 시대에서 본질과 깊이로 성장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쭉 여기 앉아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내가 빨리빨리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속 터지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2개, 3개 브랜드가 막 싸워가지고 또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마켓시에 50% 확확 가던 시절에, 그래서 빌딩 막 세우고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브랜드의 개수가 100개, 200개, 300개, 1000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과 깊이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지금 공감되시지 않더라도 그냥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봤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위기에 닥쳤을 때 한번 다시 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인도에 있는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에 있는 타라북스라는 회사인데요. 직원 20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출판사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브랜드로 성공하려면은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한 브랜드 이거 못해요. 제일 많이 팔았어 이거 안 돼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만의 형용사를 가지셔야 돼요. 자기만의 형용사를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SNS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들이 여태까지 4대 매체 가지고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기다 자꾸 광고 메시지 내보내려고 그래요. 안 봐요. 여러분들도 귀찮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거 오면은. 미국에서 2014년에 출시된 글로시에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도요. 여기서 이 친구가 3년, 4년 만에 완전히 주목받는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원래 보그 틴이라는 잡지의 어시스턴트 편집자였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인투 더 글로스라는 블로그 했어요. 블로그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 엄청 모은 거예요. MZ세들, 젠지들을 여기서 엄청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편이 돼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언니 우리도 그러지 말고 화장품 좀 만들어봐요.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 화장품이 글로시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편을 만드는 수단, 우리 동맹군을 만드는 수단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규모가 영향력이었어요. 크면 영향력이 컸죠. 근데 지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향력이 크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헬리녹스라는 브랜드 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브랜드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거 뭐 핀란드나 스웨덴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의 모태가 뭐냐면 동아 알루미늄입니다. 지금 이 CEO의 선친께서 동아 알루미늄을 오랫동안 경영을 하시면서 초경량 고강도 알루미늄 파이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납품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텐트 폴대로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엄청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드님이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볍지만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까지 좋은 최오1이라는 캠핑용 의자를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리녹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순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세어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몇십위 안에도 못 들 겁니다. 100위 안에도 못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몽베리라든지 이렇게 유수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니네 최오1이라는 의자를, 니네 헬리녹스라는 브랜드를 우리 매장에 입점시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많이 해봐서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이깁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좁은 분야로 들어가서 매출을 키운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키운 거예요. 작은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언젠가는 성장을 해서 큰 빌딩도 만들고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업도 확장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의 성장, 본질에 기반을 둔 깊이의 성장을 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작은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